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여수, 목포, 전주 MBC가 공동 진행하는 전라도 정도천년 기념 특집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전라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지 꼭 1000년이 되는 날인데요. 1000년 전라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저희는 지금 전주 풍남문에 나와 있습니다. 풍남문 앞에 걸린 호남 제1성이라는 현판에서 알 수 있듯 전라도의 수도가 있던 이곳에서 저희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로 대변되는 전라도의 정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도민과 각계 인사들이 전하는 전라도 1000년에 대한 축하와 감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호남인들의 힘과 지혜를 더욱더 모아주시고 발휘해 주신다면 전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천년, 한민족의 새로운 천년이 더욱 정의롭고 풍요롭게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술의 도시로 불리던 전라도 지역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괜찮지 않을까.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미래의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라도 화이팅! 지금부터는 전라도 곳곳을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광주와 전주, 여수, 목포 중계차가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라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나주 금성관에 있는 광주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금성관에서는 전라도 1000년 기념식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나주 금성관에서는 전라도 1000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태조왕건의 러브스토리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진행됐고요. 현재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라도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 10월 18일인 오늘 기념식이 열린 건데요. 시민공모로 만들어진 종도 1000년 주제곡을 1000명의 시민들이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주는 호남의 천년고도로 불립니다. 영산강 고대 농경문화가 이곳 나주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고려 현정 때 붙여진 전라도라는 지명도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전라도 관찰사가 순행할 때 이곳 금성관에서 업무를 받고 임금을 향해 예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명산업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남북협력 시대의 중추 역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년고도 나주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주는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까지 다스렸던 전라 가명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과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 가명 복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라가명 선화당 복원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라가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의 호남과 제주까지 다스렸던 관청이고 또 선화당은 전라 감사가 진무를 보던 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뼈대가 대부분 완성이 됐고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가명은 1952년 폭발사고로 훼손된 뒤 전북 도청이 들어섰다가 도청이 이전된 뒤에는 건물을 모두 허물고 재창조 작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 자리와 풍남문에서 어젯밤부터 문화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야제에는 토크 콘서트와 타종식 등이 펼쳐졌고 오늘 오전에는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한 웅비라는 주제로 전북과 광주, 전남 등 세계 시도민들이 모여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등 기념식과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명이 완공되면 전라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뽐내고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호남하면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향입니다.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진도 울림산방에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 그곳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남종화의 본산 진도 울림산방입니다. 차의 성이라 불리는 초이선사 그리고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이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곳입니다. 직접 심었던 배롱나무 꽃처럼 피어난 소치의 예술호는 아들 미산 허형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에 이어졌습니다. 구름과 짙푸른 숲이 어우러진 이 산방에서는 그림 같은 풍경에 걸맞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2달간 일정으로 진도와 목포의 6개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수묵 비엔날레는 지금까지 2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울림 산방 같은 명소부터 항구의 터미널, 도심의 옛 건물까지 15개국 271명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20개 언어들이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수묵 비엔날레는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해마다 영화의 대안적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등과 더불어 예양 호남의 향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수묵의 색채와 묵향으로 물든 남도의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도 울림 산방에서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라도는 호국의 성지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들의 혼이 지역 곳곳에 남아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이순신 광장에 나가 있는 조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원형에 가까운 거대한 거북선의 모형이 전시돼 있습니다. 충무공은 양무 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호남을 국가적 요충지라 여겼는데요. 이 같은 이순신 장군의 유적은 아직도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감으로 재직하던 정읍에는 충무공원과 충렬사가 세워졌고, 순천 충무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전라좌 수영의 본영이었던 여수 진남관, 2차례의 외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진도 울돌목과 순천 외성 등에서는 충무공과 조선군의 용맹한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도는 이처럼 서남해안 전역에 분포한 이순신 장군의 유적들을 모아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다수의 의병들이 활동했던 고장이기도 한데요. 의승의 본거지였던 흥국사를 비롯해 호남의 산사 대다수는 국가의 위기 때마다 의병들의 주요 활동지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땅 호남에는 호국 정신이 깃든 유적지 상당수가 남아 후손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라도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전라도민의 삼터인 호남선 철도와 국도 1호선, 전라도의 문화유산의 현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주의 박찬익 기자가 호남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목포로 가는 무궁화 열차, 평일이어서인지 객실은 여유가 많습니다. 호남 쪽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승객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좀 높다 그런 느낌은 나요. 그러니까 저쪽 경부선에 비해서 이쪽 호남선 쪽이 승객 평균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거죠. 노인분들이 많은 거죠. 일제강점기인 1914년 개통된 호남선은 전라도 수탈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장년층에게는 아련한 추억의 교통수단입니다. 고향에서 떠날 때 밤 열차 타면은 아침에 도착했지. 밤새 열차 타고. 그러면 저 찐고구마 저 뭐야 달걀도 사 먹고 사이다 사 먹고 그런 거지. 세월은 열차보다 빠르지만 전라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푸근한 고향입니다. 전라도 오면 일단 인심이 좋고요. 또 먹거리가 풍부하고 또 공기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전라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지에 나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박애를 받아서 발전을 많이 못했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처음에는 전라도 사람 살긴다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집안에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전라도 사람도 좋고 이쪽 인심도 좋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 가끔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이나 글을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대에 갔을 때 선임들이 막 전라도 사람이라고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은 아직도
굴곡진 세월을 살아온 전라도민들을 실은 호남선 열차는 과거 100년을 지나 새로운 1000년을 향해 막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한반도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은 그 이름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전라도 정명 1000년을 맞아 국도 1호선의 의미와 상징성을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남북을 잇는 도로인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서부 평야지대를 거쳐 판문점까지 524km, 남북 분단 이전에는 신의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도 1호선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용했고 전쟁 이후에는 전라도의 쌀을 수도 서울과 전국에 실어 나르며 결의의 젖줄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국도 1호선의 큰 의미는 목포에서 출발해서 주로 농공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농공지역을 통과하면서 물자를 수송하기에 편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회 도로도 만들어졌고 모든 구간은 4차로로 확장됩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건설했으며 지난 2016년 국도 1호선 전 구간을 4차로 이상으로 확장 완성했습니다. 2012년 목포대교 개통으로 국도 1호선의 시작점은 고화도로 변경됐습니다. 국도 1호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 안에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고 국도 1호선을 연계한 남북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 동맥인 국도 1호선 시작점인 목포와 신의주 사이에서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남북 간 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전라도는 물론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기록인 국도 1호선은 지금도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은 호남민들의 정신은 호남의 의향이라는 명예를 가져다 줬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호남민들은 구국의 대열에 동참했고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용호 기자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말로 상징되는 호남 정신은 근현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굽이쳤습니다. 근대의 문을 열었던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은 호남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인간의 평등과 반외세를 기치로 내걸고 아래로부터 진행된 동학은 오늘날 평등 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동학의 정신은 의양 호남을 잉태했습니다. 구한말 호남 의병 항쟁이 그렇고 일제시대 3.1 독립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그렇습니다. 가장 강인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 이 호남 세력이랍니다. 그 뿌리가 바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이다. 해방 이후 호남민은 민주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반독재 투쟁은 4.19 혁명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의 중심에는 전남 화순 출신의 이한열 열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저항 정신은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끈 촛불 집회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졌던 의양 호남. 정도 1000년의 역사에 담겨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0년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과거 전라도의 위상은 문화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사라졌던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정도 1000년을 맞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진남관입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현재는 거대한 가설 덧집에 둘러싸인 채 수많은 목재 구조물이 해체됐고 토지 발굴 조사가 끝나는 내년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재건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존 자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변형된 부분은 고증을 거쳐 300년 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변형됐던 진남관의 건물의 본 모습을 찾는 또 복원 정비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오늘날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가명의 보건공사도 정도 1000년을 맞는 올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라감사의 집무 공간을 포함해 주요 건물들이 조금씩 모습을 갖추면서 전체 공정률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쯤에는 과거 전라도를 상징했던 행정관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감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민정을 어떻게 살폈고 내화에서는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을 쭉 볼 수 있게끔 컨텐츠를 채울 예정입니다. 나주에서는 600억 원대의 나주목 관하 복원과 나주 읍성권 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광주의 희경루 복원은 내년 하반기 공사를 앞두고 토지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를 통해 과거 전라도의 역사와 위상을 되찾는 작업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적 낙후 지역이었던 호남이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호남 미래발전의 중심 축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4대 평야로 한민족의 식량을 책임졌던 나주평야. 그 한복판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터를 잡았습니다. 16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둥지를 틀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됐습니다. 전력의 심장부인 전력거래소와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과 기관 500여 곳이 집적화되고 초인류 대학인 한전공대까지 들어서면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명실공히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 메카가 조성이 되고 우리 지역에 100년, 200년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 현장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위용을 갖췄습니다. 해마다 200~3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문화전당을 찾고 문화유산과 콘텐츠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대통령의 오랜 꿈도 차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에너지 수도와 문화 수도를 향한 호남의 힘찬 도약은 새로운 1000년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조합 인정 문제 등으로 빚어진 코카콜라 화물차 기사해고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사측은 기사들의 조직을 노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코카콜라 화물차 기사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지난 12일 화물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현수막을 차에 내걸었다. 사실상 해고 조치인 배차 중지를 당한 지 35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과 민중당이 화물연대 기사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줬고 파업으로 인한 운송 물량 감소도 사측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4번의 협의 끝에 나온 결과이며 화물차 노동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큰 쟁점이었던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조합 차별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짜로 해왔던 빈 병과 빈 박스 회수는 운송사가 운송 비용의 70%를 지급하기로 했고 제품 운송료 인상은 내년 4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배달을 하고 나서 공짜로 빈 병을 속여왔던 부분 그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없느냐라는 걸 가지고 어제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운송기사들이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로 했고 노조에 가입한 21명에게도 일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에 이제 내년 4월인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차주 사장님들의 요구를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들 얘기하고 가다 보니까 일부는 들어주고 사측은 다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개인 사업자 신분인 만큼 기사들의 조직을 공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는 21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혐오문화 대응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문화축제가 평화롭게 진행돼야 한다며
차별과 배제의 고통을 하는 광주야말로 모든 소수자를 아울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동성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퀴어 축제를 공개된 광장에서 허락하는 것은 다르다며 축제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퀴어 축제는 21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고 이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보수단체 집회가 바로 옆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방 권력 감시를 위한 지역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공정한 광고 수익 배분 탓에 지역 방송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지역 MBC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전파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형 광고 판매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사무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MBC 본사와 지역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조명아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한 뒤 4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살 양모 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크레인이 옮기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기울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64살 박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가로등과 가로수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운전자 박 씨가 목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서버를 운영자들에게 임대해준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도박 사이트 100여 개를 설계하고 제작한 혐의로 35살 조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일본의 서버 300여 대를 개설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해준 혐의로 업체 대표 46살 황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도박 사이트 제작자와 해외 서버 임대업자들 때문에 운영자들을 붙잡아도 인터넷 도박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로 도박 사이트 337개와 도메인 1,473개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서운을 받은 계엄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포상 환수 조치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특별법 제정으로 66건의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지만 환수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단 2건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특별법과 별개로 형사처벌된 12.12와 5.18 가담자에 대한 훈포장도 100여 건 중 70%가량이 환수되지 않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 사령관 등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광주 MBC 창사특집 도올 특강 2부가 오는 21일 아침 방송됩니다. 도올은 이번 특강에서 전라도 천년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대륙과 해양을 품고 응비했던 한민족의 기상을 되찾아 학생들이 큰 꿈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전라도가 정의로움의 본산이라며 왜곡된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고교 교원을 내년 3월 1일자로 전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지난 8월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고교 교원은 법인 내 전보 등을 통해 동일 학교 근무를 방지하기로 했고 고교 원서 작성 시에는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원서 제출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부모가 근무하는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개 학교에 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역류와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정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1000여 대 통학 차량의 대당 25만 원까지 통학 차량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어린이집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2월 안에 설치가 완료된 차량에만 지원금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전현직 지원을 상대로 환수에 나섰던 광주 문화재단이 문제가 불거진 지 3년 만에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